영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학을 몰입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욕심이에요. 아, 이거 힘들어. 너무 이제 가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갑자기 학원에 가서 보는 건 좋은 아웃풋을 기대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중학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과정을 소화하는 친구들이 이제 학원을 찾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학원들이 사실 있죠. 뭐 프랜차이즈형 학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로컬형 수학 학원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만 또 있는 학원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학원들을 우리가 보통은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 과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래도 그동안 학원을 보내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학원을 어디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시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중에서 CMS 영재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학원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일단은 아이를 영재관에 보내면서 여기 구성되어 있는 레벨이나 이런 것들 보내보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느 시기쯤에 이렇게 학원을 좀 보내는 거를 미리 계획해서 좀 알아보고 테스트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등 과정을 앞두고 다시 이제 학원을 다시 알아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CMS에서는 그 과정이 교과가 중등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탑반을 하고 있지만 탑반에 따라서는 진짜 누가 생각해도 가히 그 반은 탑반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탑반인데 좀 뭔가 아쉬운데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저는 약간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반에 모이는 아이들, 뭐 선생님, 뭐 과제량 뭐 이런 것들을 각가지 이제 수행하는 것을 봤을 때 조금 아이한테 좀 더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조금 더 학습 양이 적진 않아요. 학습량이 적진 않은데 조금 더 학습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중등을 결국엔 다시 찾아보긴 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조금 더 빨리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중등 구성이 계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재관이 B계열, T계열, A계열. B계열은 학년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마치 이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걸로 심화를 해요. 그러니까는 5학년 아이가 5학년 1학기, 2학기 예습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학년 1학기 심화를 하고, 5학년 심화를 하고, 그 다음에 6학년 1학기 응용 진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 선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이제 5학년부터 조금씩 선행을 나가볼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럼 이 아이는 집에서든 다른 데서든 이미 5학년 거 1학기, 2학기에 해당하는 내용 정도는 기본 정도는 숙지를 해야 그래야 여기를 들어갈 때 6학년 1학기 응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아이가 그 선행을 나갈 때 기본으로만 나간 거고 응용이 또 필요했던 친구라면 그럼 6-1 응용으로 나가는 것도 약간 버거울 수가 있어요. 문제집의 선택은 학원마다 이거 좀 달라요. 똑같은 CMS 영재관이라도 그 지점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지점에 따라서 문제집 구성이나 진행하는 기간이나 이런 게 조금씩 세팅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세팅을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6학년 1학기 거를 심화를 최상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응용은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그 다음에 중학교 거 기본은 뭐 개념센이나 RPM, 아니면 이제 기초가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수력 충전, 네, 아니면 개념 플러스 유형 나이트 이런 식으로 교재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개념 플러스 유형을 좀 요즘 초등과정에서 많이 좀 학원에 쓰는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해요.
이런 반을 우리 아이가 5학년쯤 됐을 때 선행을 하나도 안 한 시점에서 이제 조금씩 선행을 하려면 이거 다 소화해야 되잖아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것도 소화하고 6-1도 나가야 되고 5학년 심화도 풀어야 되면 굉장한 학습량이거든요. 연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연산은 뭐 5학년 건 이미 뗐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6학년 응용을 나가야 될 거니까 6학년 1학기 거까지 연산은 끝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6학년 1학기 거에 대한 내용까지도 기본이 필요했던 친구는 당연히 기본까지 끝냈어야 되고 원래 내가 선행을 나갈 때 첫 교재가 응용으로 했을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연산 정도까지만 되었어도 이제 바로 6-1 응용부터 들어가서 따라갈 수는 있겠죠. 아이들은 그 초등 과정에서 그 첫 번째 예습 교재나 선행 교재를 선택할 때 바로 뭐 기초 단계, 그러니까 원리 단계 정도에서 선택하는 친구도 있고 기본 단계, 응용 단계 이거 아이들의 실력에 따라서 첫 교재 진도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기초를 해야 되는 친구였다. 그러니까 기본도 기본 중에서 디딤돌 기본이 좀 어려운데 디딤돌 기본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버전의 기본을 반드시 해야 응용을 풀 수 있는 친구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2반을 같은 경우는 거기까진 되어 있어야 테스트는 아마 5학년 심화가 들어가니까 5학년 2학기 것까지 기본 진도는 끝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용 정도까지는. 그 정도 점수가 안 나오면 심화 스타트하면 들어갈 수 없겠죠. 근데 학원에 들어가서 이거를 잘 수행해 나가려면 세 학기, 세 가지 단계를 다 소화해야 되는 거니까 요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된다. 장점이 있어요. 선행을 아직 안 한 아이들이 갑자기 진도를 훅훅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그냥 3개월, 3개월 스트레이트로 나가요. 그럼 얘가 1학년 1학기 응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안 들어가잖아요. 1학년 2학기 기본을 나갈 때.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되게 복습이 좀 빨리빨리 붙으면 따라가 줘야 돼. 그러면 그런 건 집에서 메이크업을 좀 같이 해주셔야 1-1을 할 때 집에서 1-1 응용을 조금 더 풀려본다든지. 물론 나중에 1-2를 끝내고 2-1을 들어갈 때 1-1에 대한 응용이 들어가긴 해요. 다시 복습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아이들에 따라서는 어느 일정 기간 텀이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하나도 안 풀잖아요. 그럼 마치 완전 0까지는 안 돌아가도 내가 100까지 배웠는데 막 50까지 50에서 다시 스타트해야 되는 느낌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중간에 그런 문제집도 들어가죠. 그러면 벌써 문제집이 몇 개예요? 심화, 6학년 1학기 응용, 1학년 1학기 중등. 근데 다음 3개월에도 6학년 2학기 응용을 나갈 거니까 6학년 2학기 연산, 6학년 2학기 기본이 필요하거나 안 필요하거나. 근데 연산이 이거 한 권이 아니라 여기서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학습량이 늘긴 늘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수학을 조금 이제 치고 나가고 싶어라고 할 때 진짜 1, 2년은 영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학을 몰입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욕심이에요. 네. 영어를 일정 기간 어느 기간에 몰입을 하시고 수학을 몰입할 때는 영어를 유지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을 마련해 놓든 아니면 좀 영어를 과제가 너무 하다 형태로 가지 않든 영어의 비중을 살짝 줄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몰입의 시간을 충분히 학원도 시간을 확보하죠. 학원에서 나오는 과제도 수행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들의 기초 실력을 따라갈 수 있는 연산이나 기본 문제집들이 필요한 친구들은 그 정도 학습을 또 소화해야 되는 거니까 엄청 양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6학년 2학기 심화를 나가고 6학년 1학기 기본을 나가는 친구들이 6학년 2학기 거 뭐 하나 더 붙이고 이런 느낌하고 차원이 달라요. 학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강도 있게 이제 진도를 좀 더 나가보겠다. 그러면 아이한테 학습 시간과 그 양을 소화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놓은 상황에서 여기를 나중에 그 시점에 보내봐야겠다라고 계획을 차차 세우셔야 되는 거죠. 학원을 갑자기 그냥 내가 열심히 하던 차에 이제 가볼까? 이거 힘들어 너무 이제 가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갑자기 학원에 가서 보는 건 요 고학년 과정과 중등 과정에선 이거는 그렇게 좋은 아웃풋을 기대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비계열의 과정이 있고요.
T계열이 있어요. T계열은 무학년제예요. 무학년제라서 같은 과정에 여러 학년의 아이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행하는 방식이 뭐 예를 들어서 초등 과정은 이제 빼고 저희는 지금 중등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초등고에서 중등 넘어가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린 거라 예를 들어서 6학년 2학기 기본 플러스 응용, 6학년 1학기 심화 과정 이 반을 들어가려면 아이가 6학년 1학기 응용까지가 끝내 있고 6학년 2학기 기본 플러스 응용 정도의 수준의 문제집이 그러니까 기본 문제집으로도 선행이 가능한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기 괜찮은 거겠죠. 물론 테스트를 잘 봐야 되는 건 당연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거가 아니라 기본이 필요했던 친구들은 6학년 2학기 기본은 하고 있었어야지만, 네, 했어야지만 요반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냐 응용이 들어간 교재를 선택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항상 응용 교재를 유형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6학년 1, 2학기 거 다 끝냈다. 그러면 6학년 1, 2학기 거에서 6학년 1학기 거까지 심화를 다 끝내고 2학기 거 기본 응용 정도까지 다 끝내서 6학년 2학기 심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6학년 2학기 심화랑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초 여기서 기초는 수력 충전 교재를 쓰거든요. 근데 사실 1학년 1학기 기초 수력 충전은 진짜 쉬워요. 이건 뭐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아쉽죠. 그 다음에 그거 과정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1학년 1학기 응용이에요. 심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심화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를 않아요. 1학년 1학기 심화 교재로 쓰는 일품 교재는 선택 특강으로 들어가요. 진도 자체는 매 학기당 3개월씩 진도를 나가는 거는 사실 어느 세팅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앞이랑 얘랑 좀 다른 건 앞은 초등 뒤에도 좀 안 돼 있어. 그러면 초등 것도 하면서 중등을 하는 반이어야 되니까 좀 학습량이 있죠. 근데 얘는 학습량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진 않아요. 근데 기본으로 끝내야 되는 진도 자체가 요 정도가 끝내져 있으면서 또 진행을 할 때는 심화를 건드리지 않죠. 어쨌든 심화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 1학년 1학기 기초를 3개월, 그 다음 1학년 1학기 응용을 3개월, 그 다음 1학년 1학기 심화를 3개월 선택으로 그러면 한 학기에 해당하는 걸 9개월씩 이렇게 겹쳐가면서 이제 간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뒤로 갈수록 이제 심화가 몰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 응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2학년 2학기 기본, 그 앞전에 2학년 1학기 기본이 들어가거든요. 1학년 1학기만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1-2 기본으로 가요. 2-1 기본, 2-2, 3-1, 3-2 기본, 3-2 응용. 그렇다는 건 여기는 기본적인 그 전체 기본 난이도 진행 속도가 21개월이 걸려요. 1년 9개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는데 중간에 응용이나 심화도 선택이고, 네, 그래서 약간 수학을 되게 깊이 있게 중등을 선행을 나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9개월 만에 중등 진도 끝났다고 한들 이 앞전에 심화가 선택인데 마지막 단계에 3-2 기본이 끝나고 3-2 응용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때 3-1 심화, 3-2 심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심화가 선택 특강이었지만 그거 선택 안 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T계열이 훨씬 더 레벨이 높은 건 맞는 거예요. 진행한 속도 차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심화를 케어를 잘 못하면은 나중에 바로 연결을 고등으로 못할 수 있다. 우리 1년 9개월 만에 끝내도.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학기가 다 진행되는 여기에서는 좀 과정을 오랫동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단계를 소화하는 거 때문에 네, 진행한 속도에 아무래도 탄력이 조금 더 네, 좀 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열이 A 계열이에요.
A 계열은 5시간을 한 번에 소화하는 계열이 있고 3시간씩 3번 소화하는 거. 그러니까 5시간 2번이냐, 3시간씩 3번이냐, 뭐 이런 차이로 계열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1학년 거를 중학교 1학년 걸 한다고 해도 내가 5시간을 앉아서 할 수 있는 아이와 3시간을 앉아서 할 수 있는 아이와 차이는 있어요. 실제 어떤 진행하는 구성 자체나 소화하는 시간 자체나 한 번에 몰아치는 어떤 양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레벨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냥 막상 들을 땐 그걸 모를 것 같다. 모르게 세팅을 잘 해놨다. 뭐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여기는 지금 3학년까지 전반적인 기본 심화 과정을 18개월에 끝나요. 네, 그러면서 거기다 또 마지막 그 월에는 그 특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학습량이 있다. 자, 첫 번째 1-1 기초가 들어가면 1-1 기초, 1-1 기본, 3% 이과정, 중학교 1학년 2학기 기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 뭐 기초, 기본 뭐 이거 심화도 안 하고 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음 분기 1학년 2학기 기초 이제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분기 1학년 2학기 기본, 1학년 1학기 응용 심화, 2학년 1학기 기초.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분기부터는 세 학기에 걸쳐서 다 들어가는 거죠. 응용 심화가 동시 진행이에요. 어느 정도 응용을 빨리빨리 소화해서 심화에도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 3% 이과정 같은 경우는 교재가 아무리 중등을 다 똑같이 나간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워요. 3%가 문제집은 이렇게 만만하고 이렇게 굉장히 편한 교재고 막 그런 교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교과가 아니어도 그런 종류의 어떤 사고력 문제들도 소화가 가능하고 그걸 기반으로 중학교 심화 교재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여긴 중학교 심화 교재를 A급을 쓰거든요. 아까 앞에서 심화에서 일품이었죠. 일품은 우리가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내신을 좀잘 좋게 점수를 이렇게 1등급 내지는 100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1품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A급도 얼마큼 소화 가능한지를 이제 보는 건데 초등이 중등을 나가는 과정 안에서 이제 A급까지 소화하면서 쫓아간다. 일품이나 디딤돌 최상위 같은 건 중등에서 조금 더 쉬운 버전의 심화거든요. 이제 그게 들어가지 않고 A급에 바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확실히 이제 깊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깊이도 깊고 이제 양도 굉장히 많고 그냥 막연하게 뭐 CMS 영재가 뭐 다들 많이 다니던데 언제쯤 가보지? 이게 아니라 각 계열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기본 정보를 알아두시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를 언제까지 진도를 끝내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기 시험을 볼 수 있을까를 생각도 미리 해보시고 그리고 분기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분기에 맞추지 않으면 그 중간 진입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로컬형 그런 수학학원들 중에서는 사실 그냥 아무 월이나 가서도 테스트 보고 들어갈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계획이 조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속도나 그걸 쫓아가야 되는 어떤 학습의 깊이들이 이제 각 계열마다 조금씩 다르고, 내가 집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의 영역들이 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수학에서 조금 더, 이제 몰입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괜찮아요. 선택이 나쁘지 않은 어느 과정을 들어가냐 보다 각가지 과정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물론 가장 잘 받아서 가장 좋은 반을 들어가는 게 좋긴 하겠죠. 사실은 내가 여기까지 끝냈어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까먹은 부분이 있어 뒤로 백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견고하게 가는 거에 많은 비중을 두시면서
백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잘 다져야겠지. 조금 더 예습을 조금 더 해놓고 테스트를 봐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에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등 과정에서 우리가 수학 학원을 선택할 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CMS 영재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어요. 각 지점마다 진행하는 거나 교재 선택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점에 대한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 다시 내가 갈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원들의 특징들을 비교하시고 프랜차이즈 학원들은 저런 식으로 나가는구나. 우리 지역에 인기 있는 로컬형 수학학원은 어떻게 진행되지? 이런 정보들을 미리 4, 5학년 과정들을 아이들이 소화할 때 미리미리 정보를 파악해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